자, 11월 18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학술 대회를 하거나 뭐 포럼을 하다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주제가 뭐 그거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회가 한국관광학회가 이번 19일 날 대구서 열리는데 거기도 그런 주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다음 달 전 밀양에서 발표할 내용도 어제 내가 요청을 받은 게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밀양시의 관광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뭐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있고, 또 다음 달에 예정한 부산에서 마른 국제 컨퍼런스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이거를 주선을 하는데, 거기에 주제도 코로나 시대의 관광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아주 유사한 주제들이 많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를 벗어난 주제를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 CNN에 나온 거 How a COVID-19 vaccine could change travel for good. 어떻게 이 COVID-19 백신이 그 관광을 어떻게 오랫동안 영원히죠 for good 바꿀 수 있겠나, 뭐 이런 주제로 글을 썼어요. 이게 11월 16일이니까 뭐 한국 시간으로는 뭐 하루 전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얘기를 그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뉴스에 본 것처럼 이게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 뭐 90% 이상 이 백신의 효과가 있다. 근데 뭐 70도로 저온 냉동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 이 치료제가 백신이 상당히 그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기에 더 beleaguered 트러블 인더스트리, 이거 어제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아주 이 피폐해진, 아주 황폐한, 거의 망한 그런 의미로 월요일 날도 한번 단어 쓴 게 있는데, 여기도 뭐 이런 거요. 괴롭힘을 당한, 뭐 괴롭힘만 당한 거예요. 완전히 뭐 파산될 뱅크럽시가 된 거지.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스트가 된다.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에어라인이나 크루즈 컴퍼니의 주식이 좀 많이 랠링한다, 올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치하는 거 있죠. 이걸 서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업틱스. 이거 지난번에도 나온 건데, 지난 월요일 날도 업틱 내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증가. 나도 이번 처음 보는 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업틱이라는 단어는 처음 봐요. optics, 보통 복수를 쓰는 여기 optics, 뭐 단수를 써도 증가라는 뜻이에요. optics, 뭐 noticeable optic, 요 밑에 나오지만 상당히 눈에 띄는 현저한 증가가 있었다. 여기는 optics in searches, 사람들이 이제 검색 엔진으로 찾는데 상당히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 부킹에도 증가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백신이 들어오면 그 관광이 옛날처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은 travel is way down the pecking order of vaccine. 이 travel is way down the pecking order of vaccine. 이 예방주사죠. vaccination이니까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그 순서, 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그런 시점에 따라서 여행이 이제 결정이 된다. 그죠?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년 말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방 여행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도 뭐 금년 내에 접종이 가능하다. 파이자는 12월 내에 접종이 가능하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순서가 우리한테 얼마나 오겠어요? 우리 아직 백신도 확보를 못했다고 그 뉴스가 나오던데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면 이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부자 나라가 되고 그 이번에 뭐 방역을 잘했다고서 우리나라가 모범이 됐는데 특히 대구가 모범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한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 벤치마킹 하러 왔다. 지금도 오고 있다. 이제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기면 이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뭐 누가 어떻게 잘했다. 그것도 약간 참고가 되겠지만 컨트롤 하는데 일단 이게 생기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완전히 관광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제 스토리, 어떤 커다란 희망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이거 하는데 이 70도 마이너스 70도로 이 냉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좀 이 잘 트랜스포트 잘 그 운반만 잘한다면 어떻게 돼요? It could be early next year. 야, 우리가 21년도에 그 이 early next year는 모든 것이 다시 이제 시작될 수 있단 말이죠. 자, countries whose economy are based on tourism. 자, 여기에 그 관광에 기반한 경제, 뭐 우리는 아니지만은 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카리비안 컨트리, 몰디브 이런 나라들은 will be desperate to get people back and moving.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but most people in the travel industry 그러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And hopefully 왜 그러냐면 things will really pick up until the fall of 2021. 내년 가을 때쯤 돼서야 그 픽업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내년 가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그 여기 롤링아웃 다시 나오죠. 우리가 뭐 상품을 출시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 여기서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다른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그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그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아시아 나라가처럼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나 다시 아시아 나라처럼 깐깐하게 그 와서 접종을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 나라는 안 가고 여기에 off the card라는 뜻이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이 성가시게 하니까 안 한다. 그 대신에 그런 것이 없는 나라들, 그 유럽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은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됐고, 만약에 이게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you might be up on the tree of a lifetime. 이게 be off on the tree of a lifetime. 일대의 여행 뜻이에요. You might be off on the trip of a lifetime. 이 off가 내리다는 뜻이죠. 부터 시작하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일생일대 lifetime, 일생일대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2020년에 여행을 못 했잖아요. 내년 가을까지 가면 거의 뭐 2년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2년 동안 어제 표현됐던 travel starved 여행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소리 어떨까요? 여행할 수 있으니까 많이 달겨들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any are splashing out. 우리가 splash out 물을 튕기다는 뜻인데 splash out은 그냥 돈을 막 쓰다. 이것도 내가 CNN에서 배운 단어 같아. 그 다음에 20% 정도 여기 this week이니까 어떤 그 부킹이 많이 될 거다. 그런 얘기. 그러면 돈을 많이 쓸 거다. 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이 missed the chance to travel, 그 travel starved, 여행에 굶주렸다. missed the chance to travel, 뭐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missed the chance to travel, 이 여행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럼 뭐래? 뭔가 좀 하고 싶잖아. 그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이후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내가 첫 번째 하는 that first trip, 내가 하는 그 첫 번째 여행은 I'm going to make it special. 특별하게 한 여행을 하겠다. 여기서 또 나와요. Once in a lifetime trip. 아까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여행. Once in a life trip. 이것도 일생일대의 출입이요. Once in a life trip. Be off on the trip of lifetime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에 있는 솔라 에클립스에서 하고 무슨 뭐 고래하고 뭐 이렇게 수영을 하고 뭐 아이슬란드에서 뭐 미드나잇 밤 여기는 백야니까 그 밑에서 고래하고 춤추고 참 별일 다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겨나갔다. Get me through this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것이다. 이게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또 몰디브스. 지금 몰디브는 완전히 관광이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저 몰디브하고 저 UAE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그 이 관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and 뉴질랜드 will be off limits until the last quarter of 2021. 야, 이게 21년도에 4분기까지는 오스트리아와 호주는 will be off limit, 출입 금지. 좀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거를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 typical country hopping trip through South Asia.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뭐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will be off the card for a while.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 off the card, 카드에서 빼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가능하다. 당분간 아시아에서는 이거를 불가능하다. 왜? 여기 every border라든가 on every flight 비행기 탈 때마다 이거를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하잖아요. 너 주사 맞았어, 안 맞았어? 이 주사 맞았다는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가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그런 거를 앞으로 요구하는 게 당연하겠죠. 아주 required야, required. 그래서 이런 게 귀찮아서 사람들이 당분간 하지 않을 거다. 또 하나 이 코로나가 갖고 있는 여행의 그 좀 이 영향이라 그러면 멀티플 위켄드 브레이크스. 자, 우리가 주말마다 이렇게 가는 여행이 will be replaced by longer 2-week trip. 좀 기다란 2주짜리 여행을 받겠다. 주말마다 여러 번 브레이크를 갖는 것보다는 좀 긴 2주짜리 여행을 한번 하는 걸로 대체가 될 것이다.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여행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파리가 버킷리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건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하게 그 여행 뭐 강조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그 영국이 아프리카보다 더 그 이 발생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데 그제 됐으니까 사망자가 많은데 오히려 자기들은 안 맞고 아프리카에서는 2주간 쿼런틴을 한다. 그 너무 좀 부당하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영국이 더 많이 죽었는데 왜 우리를 더 그 이 체크를 더 많이 하느냐. 그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년 21년도 가을까지는 그래도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다시 바운스백이 하기 어려울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21년 가을이니까 뭐 22년까지니까 뭐 되겠네. 그지?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그 21년이니까 1년 반을 기다려야 조금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은 여기에 말고 예전에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신문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그래서 그 호프스테드가 얘기하는 지수에 따라서 그 문화권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뭐 집단주의도 있고 권력거리, 파워 디스턴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여행의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징, 뭐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주의 문화권, 권력거리가 큰 사회, 우리가 권력거리가 큰 사회, 파워 디스턴스, 만약 인이퀄리티가 용인되는 사회, 북한, 중국, 뭐 러시아,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 그러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대부분 뭐예요? 집단주의죠. 왜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집단주의가 좀 약하잖아요. 개인들이 더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뭐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게 뭐 인간적인 차별이 거의 없죠. 거의 뭐 저 이퀄리티가 보장되는 사회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회죠. 자, 이런 어떤 사회의 특징이 상당히 경쟁적이며 이런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하긴 뭐 집단주의에서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도 경쟁적이지만 집단은 또 그 안에서도 경쟁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자국의 규범을 일탈한 행동을 보인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있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 뭐 거기도 일탈된 행위, 그죠? 일탈된 행위가 out of ordinary life, 그죠? 일탈된 행위를 보이지만 이 규제를 당했던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특히 뭐 공산주의보다 사회주의 국가가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규범을 일탈한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일시적 관광객 문화를 형성한다. 여기서 일시적 관광객 문화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느냐? 뭐 일시적 관광객 그 문화를 형성한다는 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일탈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벤달리즘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벤달리즘이 있죠. 벤달리즘은 이 공공재 파괴나 훼손행위다. 뭐 낙서한다든가 그 유적에다가 무슨 종이를 버린다든가 걷다가 글씨를 쓴다든가. 여러분도 산에 가면은 뭐 나 왔다 간다. 뭐 누구 러브 표시해가지고 누구 왔다. 뭐 등산길에 보면 바위에다 새기고 뭐 나무에다 새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벤달리즘이에요. 공원에 있는 나무를 꺾거나 뭐 페인트로 글씨를 지우거나 이게 벤달리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벤달리즘이라고 영어로 쓰지 잘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시적 관광객 문화니까 일탈한 행동. 아까는 벤달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데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 이거 과시효과. 이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모한단 말이에요. 이건 과시한단 말이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효과. 이거는 약간 그 일시적 관광객 문화 이것도 있지만 좀 뻐기는 거 있죠. 말하자면은 이거를 브래깅이나 그러나 그 영어 단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는 요거하고 조금 틀리지만 그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선글라스는 다 쓰지만 1980년도만 해도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내가 80년대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 와서 선글라스를 거기 워낙 쓰니까 나도 갖고 와 썼는데 쓰니까 좀 이상해. 왜냐면 아무도 안 쓰는데 나 혼자 쓰니까. 그래서 내가 벗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여름 되면 선글라스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할머니들도 다 쓰고 다니잖아요.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 좀 관광객 어디 갔더니 관광객이 그렇게 다니더라. 그래서 그냥 이 말하자면 자기 나라에서는 선글라스 쓰는 게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기도 이제 자제해서 안 쓰는데 해외 나가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에서 조금 좀 벗어나는 것 같아. 근데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의 오리지널 미닝은 뭐냐? 그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 밑에 쿠바 있는 카리비안 컨트리를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뭐 카페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호텔 이런 데서 근무하니까 수입이 낮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화이트 투어리스트를 서브하는 마지막에 이 좀 블랙 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주로 카리비안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들의 복장을 선글라스 끼고 뭐 하여튼 희한한 복장을 따라서 하는 거를 원래 그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뭐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네거티브 임팩트 오브 투어리즘을 할 때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 나와. 그러면 일시적 관광객 문화로 넣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떤 데는 넣은 겁니다. 자, 근데 요건 내가 중국의 관광객들의 일탈 행위를 여러분들한테 뭐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런 것이 일탈 행위가 있는데 마침 딱 맞아가지고 이 뉴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해외에 나가서 추태를 부리는 거를 부려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해외여행을 갔던 일본 사람들은 어글리 제패니스. 그다음 우리가 해외여행 가잖아요. 어글리 코리안.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글리 차이니스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도 이미 겪은 거예요. 한동안 우리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 추태를 부려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죠. 네, 동남아 일대에 한 해 수천만 명씩 중국인들이 찾아오는데 관광지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자꾸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 끄라비에서 중국인 남녀 2명이 꽃게 모양의 조형물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사진 촬영을 하겠다며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태국에서 이 벤달리즘입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끄라비시 당국도 이들을 인솔한 관광업체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한 이슬람 사원 담장 위에 올라가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외국인들의 사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해당 중국인 2명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하고 출국시켰습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관광지에서의 무례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จีนนี่ขี้แล้วไม่ล้างนะแล้วก็เลอะเทอะนะครับไม่ดูแลความสะอาดสูบบุหรี่ทิ้งขว้างเหยียบไม่เชื่อฟังไม่เคารพกติกา 지난해 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만 1,000만 명. 국가 경제에서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관광객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의 어떤 정의가 관광객 문화는 역할, 규정, 행동, 관념, 뭐 이런 등을 규정하고 재규정한다. 그래서 이게 자파리 교수라고 했는데 내 석사 과정 은사님이에요. 어떤 세계적으로 만약에 탑 1, 2를 좀 관광학계에 탑 1, 2를 꼽으라 그러면 자파리 교수가 이란 출신의 미국 교수인데 요 분이 들어가죠. 내 석사의 지도 교수고 한국에도 한 서너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요 분이 지금 우리가 유명한 이 세계적인 관광 그 학술지 Annals of Tourism 요거를
창간하신 분이에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내가 조교를 한 1년 했어요. 자, 여기서 여행을 하면서 관광객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많이 배우는 거죠. 그죠?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문화의 매력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 뭐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기보다도 새로운 매력에 어울려서 어울리는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관광객 문화예요. 말하자면 자기 나라에서는 안 하는 건데 그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아니면 관습에 맞게 행동하는 거 있죠. 그것이 관광객 문화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컬처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문화 동화라는 거 있고 인컬처레이션은 문화 습득이죠. 자기 자국의 문화를 익히는 거를 인컬처레이션. 어컬처레이션은 내가 다른 나라 특히 이민 간 나라의 어떤 문화에 적응하는 거를 문화 적응 어컬처레이션인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temporary 그 여행하는 동안에 그 나라에 맞게 그 규정에 맞게 그 행동하는 것 뭐 그렇게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게 뭐 규정이라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얽매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 그렇지만 본국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했다. 이게 관광객 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 중국 사람들은 아까 뭐 그런 뭐 추태를 부린다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과정을 이미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하죠.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많이 오는데 서너 도시가 않게도 이렇게 이제 저 한중일 영내 관광이 세니까 광주까지 있네. 이렇게 오고 주로 이제 쇼핑하고 식도락, 유흥오락인데 쇼핑하러 많이 왔죠. 뭐 넘버원이야 중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배로 와가지고 쇼핑만 하고 가고 그러니까 쇼핑이 높은 곳이지. 중국 사람들 사실 뭐 여행 그냥 와도 쇼핑하러 쇼핑 목적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쇼핑이 넘버원이지만 그냥 여기 한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쇼핑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저 2년 전에 어떤 중국 부부가 이 대구를 방문해서 같이 이제 놀고 가는 길에 한국의 저 부인이 한국의 팩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기 롯데마트가 맞지 이름이 거기 가서 이 선반에 있는 한쪽 한 수십 개 있는 그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얼굴에 뭐 붙인다고 그걸 왕창 사간 적이 있어요. 그 박스로 사가서 거기서 2박스를 샀어요. 큰 거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중국 사람들 참 쇼핑 좋아하는구나. 워낙 우리나라 물품이 좋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선호하니까 선물을 주려고 산다 이제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편안한 해외여행 선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모바일 인포메이션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한국보다 더 많이 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많이 찾으니까 편안한 해외여행을 선호하게 됐다. 유럽 각 단체 여행객 비자 발급이 용이해졌다. 이게 비자의 파워. 근데 여기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디 가버렸네.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안 됐는데 이 주요 관광 행동 차이. 요거는 지금 내 프랑스와 이스라엘 갈등하고 유튜브 해놨는데 이거 다음에 돌려야 되겠네. 왜냐면 이거 설명하다가는 오늘 시간이 지금 30분 다 돼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 서울, 부산, 그러니까 1차로 서울 가고 그다음 제주도, 그죠? 그다음에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는 게 서울, 제주, 부산. 여기 뭐 서너 도시가 제주도가 빠졌는데 뭐 어쨌든 일인지 일단 광주가 있는데 여러분들 파리, 런던, 로마, 베를린, 워싱턴, 로스앤젤레스하고 비교해서 한국에는 광주가 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게 설문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데는
서울을 가장 많이 가고 그다음 제주도, 부산 조금입니다. 부산도 많은 게 아니에요. 대구도 있는데 대구는 오히려 이 타이완 사람들이 한때 가장 많이 온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2년 전이구나. 대구는 타이완 사람들이 왜 그 타이완 대만에서 그 대구 출신의 어떤 사업가가 젊은 사람인데 그 타이완 사람 잘 알아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하고 뭐 그래서 그게 SNS에 퍼져가지고 대구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다. 그래서 그 덕에 대구의 관광가에서 그 홍보 활동을 잘 해서 그런지 그 대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광주는 사실 이게 어떤 이벤트 늘 오는 게 아니고 광주에서 뭐 비엔날레를 하거나 뭐 음식 축제를 할 때 그때 온 거가 아닌가 싶고 또 광주까지 이거 내려간다는 것은 그룹 투어보다는 FIT 그 개인 여행이 많은 어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요. 자, 여기에 파리,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그 여행을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런 그 여행의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대도시 이렇게 중국도 대도시를 갔지만 뭐 중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나서의 트렌드는 덜 알려진 곳 작은 중소도시로 관광객이 몰린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에어비앤비의 위치를 보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민박, 한옥, 우리나라 같처럼 어떤 조그만 호텔 이런 것의 위치를 보면 위치가 이게 스몰 도시 또는 rural area 농촌에 있거나 산촌에 있거나 이런 쪽에 있는 에어비앤비의 예약률이 높아져서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를 간다. 덜 복잡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에 칼럼 거기 쓴 것도 그 사람이 덜 밀집된 곳, 바다나 산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 밀레니얼 트래블 비헤이비어하고 맞아떨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지금 현재 여행 패턴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는 근데 대도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